자, 3단원 근대국가 수립의 노력 2장 근대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 세 번째 시간입니다.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시작해 볼게요. 자, 교과서 생각열기입니다. 전라도 정읍에서 동학농민군이 황토현 전투에서 승리한 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자, 당시 동학농민운동 당시에 농민군의 요구는 어떻게 반영되었을까요? 자, 오늘 수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을 배우면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과정 그리고 그 영향을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본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학교도 교조 신원운동을 전개하다. 자, 우선 필기 한번 해보죠. 자, 일대교주가 경주의 몰락 양반이었던 최재우죠. 이 최재우가 주장했던 사상은 자, 우리 마음속에 모두 천주님을 모시고 있다. 그리고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러한 인간 존중과 평등 사상을 내세웠습니다. 자, 동학을 창시한 거죠. 자,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을 어지럽힌다라는 이유로 처형을 당했습니다. 자, 이러한 그 종교인 그 동학은 개항 이후 곡물 가격이 폭등하고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집권층의 부정부패와 지방 간의 수탈이 이어졌죠. 자, 이런 가운데 이 동학은 평등 사상과 외세 배격을 내세우면서 농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어요. 자, 1대 교주인 최재우가 처형당한 이후에 2대 교주인 최시영이 포접제를 정비합니다. 여기서 포접제는 전국을 포와 접으로 나누어서 관리한 동학의 조직망입니다. 일종의 교단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 적어주시고 특히 이제 전라도 지역을 남접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 선생님 지도를 그려봤는데 여기가 전라도 지역이죠. 남접. 그리고 충청도 지역을 이제 북접이라고 불렀어요. 자, 이런 포접제를 정비하고요. 경전을 또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전도 활동에 힘쓰면서 주로 농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을 삼남지방이라고 부르거든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자,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동학의 교세가 크게 확장됩니다. 자, 동학 교도들은 교조 최재우의 억울함을 풀고 여기서 교조는 종교를 창시하신 분을 교조라고 부르죠. 자, 억울하게 처형당했다는 거죠. 그리고 전도, 포교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교조 신원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여기서 교조는 최재우를 가리키고 원한을 풀어달라는 운동이 신원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집회가 공주와 삼내에서 열렸는데 이제 교단 간부들이 서울에 올라가죠. 그래서 궁궐문 앞에서 상소문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집회가 보훈 집회예요. 교조 신원운동. 자, 여기에서는 탄가놀이의 숙청이라든가 외세 배척과 같은 정치적 구호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보훈관하의 통고함 1893년이죠. 자, 지금 외와 서양이라는 적이 나라 한복판에 들어와서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다. 자, 가만히 생각건대 임진왜란의 원수 일본을 가리키겠죠. 병인양요의 수치 프랑스를 가리킵니다. 서양 세력을 가리키는 거죠. 어찌 차마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러한 반외세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학농민운동의 계기가 되었던 사건 고부농민 봉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부에서 농민들이 봉기하다. 이 전라도 고부 땅이 곡창지대예요. 자, 농민들이 당연히 많이 살았겠죠. 근데 이 지역의 군수, 지방관이었던 조병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탄가놀이였습니다. 자, 농민들로 하여금 저수지를 쌓도록 했는데 만석보라는 저수지죠. 여기에 또 세금을 거두도록 했습니다. 각종 명목으로 농민들을 수탈을 한 거죠. 자, 이에 동학 지도자였던 고부 땅에 살고 있었던 전봉준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자, 이분이 그 동네의 주민들에게 사발통문을 돌립니다. 자, 이 사발통문 한번 사진으로 보시면 자, 사발을 엎어놓고 이렇게 해서 그 농민 봉기에 가담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쭉 적었어요. 자, 이렇게 주모자가 드러나지 않도록 둥근 사발을 엎어놓고 그린 원을 중심으로 해서 참가자 이름을 둘러가며 적은 통문이 사발통문이 되겠습니다. 여기
확대를 해보면은 전봉준도 요 6시 방향에 이름이 적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에 내용을 보시면 뭐 고부성을 점령하자, 조병갑을 처형한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도 적혀 있죠. 조병갑을 처형할 것. 여기서 효수라는 게 이제 처형을 가리키는 거고요. 그리고 탐리를 엄벌할 것. 여기서 탕가놀이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부농민봉기가 1894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정부는 이때 새로운 군수를 임명을 하고 안핵사를 파견합니다. 사태 수습을 위해서 사건 조사관을 파견한 거죠. 자, 근데 이 안핵사가 동학교도들에게 봉기의 책임을 묻고 가혹하게 탄압하면서 농민들의 불만이 폭발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동학농민운동 1차 봉기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자,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을 점령하다. 요 옆에 1차 봉기라고 적어주시고요. 자, 1894년 3월 전봉주는 손아증 동료입니다. 같은 동학교도죠. 손아증 등과 함께 무장해서 농민들을 이끌고 봉기했습니다. 이것이 1차 봉기예요. 자, 이들은 백산으로 이동을 해서 조직을 정비하고 제폭구민과 보구간민의 뜻을 담은 경문 그리고 4대 강령을 발표합니다. 자, 여기서 이 동학농민운동의 군의 구호를 보시면 제폭구민, 폭정을 제거한다, 제폭이죠. 그리고 백성을 구한다, 요게 구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구간민을 보시면 나라를 도와서 보국, 그리고 백성을 평안케 한다, 안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동학농민군의 4대 강령입니다. 그 당시 농민군이 지켜야 될 4대 원칙을 적어놨는데 이 중에 세 번째 보니까 일본 오랑캐를 내쫓는다. 네 번째를 보니까 군대를 몰고 서울로 들어가서 권세가와 귀족, 봉건 세력들이죠. 이들을 무찌른다. 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직된 농민군은 정부군과 이제 싸우게 되는데 이때 관군과 싸웠던 장소가 황토현과 황룡천입니다. 여기서 연이어서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기세를 몰아서 전라도의 가장 큰 성이 전주성이거든요. 전주성까지 점령하게 됩니다. 자, 이에 정부는 사태를 수습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청나라의 군대 파견을 요청하게 됩니다. 결국 외세를 끌어들이게 되는 거죠. 자, 동학농민군 제1차 봉기 때 주요 사건들을 순서대로 살펴볼게요. 자,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고부농민 봉기입니다. 고부에서 동학농민운동 1차 봉기의 원인이 됐던 거죠. 자, 그리고 무장에서 봉기를 일으켰고, 자, 황토현 전투와 황룡천 전투에서 연이어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전주성까지 점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 보게 될 전주에서 화해조약이 체결되는데요. 여기 5월 달에 있었던 전주 화약이 됩니다. 자, 요 순서대로 좀 알아주시고요. 자, 전주 화약을 체결하고 농민군이 해산하다. 자, 본문 보시기 전에 한번 필기를 통해서 동학농민운동의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1차 봉기 일어났고요. 그리고 정부가 청나라에 파병을 요청합니다. 자, 이때 청나라에게만 파병을 요청했는데 일본도 자국민 보호를 구실로 해서 결국 파병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침략을 위해서 일본이 계획했던 대로 파병을 하게 된 겁니다. 이때 정부는 농민군과 전주 화약을 체결해요. 아까 말씀드렸지 화해 조약이죠. 자, 이때 정부는 농민군에게 해산을 요구했고 농민군은 개혁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게 패정개혁이에요. 자, 썩어 빠진 정치를 개혁하는 거죠. 패정개혁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것이 서로 맞아떨어지면서 전주화약에 체결이 된 겁니다. 자, 이 요구들을 서로 이제 받아들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서울과 전라도 각지에서 개혁이 추진되는데 정부에서는 교정청을 설치했고요. 전라도 각지에서는 농민들이 개혁기구인 직강소를 설치해서 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자, 당연히 이제 정부는 청나라와 일본에게 철수를 요구하게 됩니다. 사태가 해결이 됐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자,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경복궁을 점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에게 내정 간섭을 요구하면서 갑오개혁을 추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데 있어서 이제 방해가 됐던 것이 바로 청나라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청과 전쟁을 개시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청일전쟁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침략 행위를 하게 되자 농민군이 다시 한번 봉기하게 되니 이것이 2차 봉기가 되겠습니다. 자, 본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의 요청으로 청이 군대를 보내자 일본도 일본 공사관과 조선 내에 일본인을 보호한다면서 구실이죠. 대규모 군대를 파견하게 됩니다. 자, 농민군은 청과 일본의 군대가 주둔할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서 패전개혁안을 정부에게 제시하면서 정부도 여기에 상응해서 전주화약이 체결이 된 겁니다. 화해조약이죠. 전주성에서. 자, 전주화약이 체결된 이후에 농민군은 자치조직인 직강소를 세웠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교정청을 설치해서 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청과 일본의 양국 군대에게 철수를 요구했는데 일본은 이를 거부하고 무력으로 경복궁을 점령한 후 김홍직 등 개혁파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내각 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자, 여기 옆에다가 갑오개혁 추진이라고 적어주시고요. 자, 이에 반발을 하게 됩니다. 청나라가. 그렇게 되자 이제 일본은 청나라 군대를 공격해서 결국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일본이 했던 이 행동, 우리나라의 내정 간섭을 하면서 갑오개혁을 추진하고 청일전쟁을 동시에 추진했다라는 것, 전쟁을 개시했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학농민운동 2차 봉기 되겠습니다. 동학농민군 다시 일어나다. 자, 청일전쟁에서 일본군이 이제 우세해지고 내정 간섭이 점점 심해집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농민군은 일본을 몰아내자고 주장하면서 다시 한번 봉기하게 되니 이게 2차 봉기가 되겠죠. 자, 이때는 전봉준이 이끌던 전라도 부대, 남쪽 부대뿐만 아니라 손병희가 이끄는 북쪽 부대도 함께 봉기하게 됩니다. 여기서 북쪽 부대는 충청도 지역의 군대죠. 자, 그래서 전라도 지역과 충청도 지역이 함께 봉기한 거예요. 여기서 손병희는 훗날 이제 동학의 3대 교주가 되는 분입니다. 자, 나중에 독립운동 그 파트에서 3.1운동의 지도자가 되는 분이에요.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서, 자, 이들은 논산에서 연합부대를 형성을 한 후에 서울로 진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농민군은 서울로 올라가는 길목에서 공주 우금치라는 고개가 있어요. 이 우금치 고개에서 광군, 일본군 연합부대와 치열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우세한 화력으로 무장한 광군과 일본군에게 크게 패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금치 전투고요. 이후 동학농민운동의 지도자였던 전봉준, 김계남, 손아중이 모두 체포가 되면서 동학농민운동은 결국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2차 봉기도 역시 지도를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달에 일본군이 경복궁에 침입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남북접이 10월 달에 직결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서울로 올라가는, 진격하는 요 길목에 공주의 우금치 고개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죠. 근데 여기서 패배하게 되고, 그리고 지도자였던 전봉준이 체포되면서 결국 동학농민운동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동학농민운동의 정신이 이어지다. 우리 동학농민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학농민운동은 양반 중심의 지배 질서를 타파하고 반봉건적인 성격이죠. 자, 우리 안에 썩어 빠진 어떤 구체제, 이런 것들에 반대했던 겁니다. 여기 한자로 반이라고 적혀 있죠. 반봉건. 자, 그리고 우리 땅을 침략한 외세, 이 외세에 또 침략을 막고자 하는 반외세의 성격도 지니고 있습니다. 자, 이 운동은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농민군이 요구했던 탄가놀이 처벌이라든가 신분차별 철폐 등의 이 패전개혁안 일부가 갑오개혁에도 반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새로운 사회 질서의 수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농민군이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하고 나서 자녀 세력들은 그 이듬해인 을미이병에도 참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항일 투쟁의 정신을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자, 하지만 동학농민운동은 근대국가 건설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과정과 역사적 의의 살펴보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